임창부인 유쾌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란 영장류 중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수컷이 구애작전을 펼치는 데는 짧으면 몇 분에서 길어봐야 몇 주면 끝나는 데에 반해 인간은 구애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그런데 인간도 그게 길어봐야 12개월에서 18개월이라는 통계가 있어. 그걸 핑크렌즈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흔히 쓰이는 말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들 많이 하잖아. 그게 그거야. 그럼 딱 연애하고 결혼할 즈음에는 도파민이 거의 안 나올 때였네. 그렇구나. 그 말이 일리가 있어. 가만, 내가 우리 마누라랑 계산해보니 연애를 딱 18개월을 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중 아는 친구도 있지만 나는 연애할 때 마누라 집 앞을 매일 쫓아가서 난리를 쳤었잖아.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살 것 같았지? 그런데 여자친구는 자꾸만 피하지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 테니 나만 믿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결혼했는데 이제 와 고백하는 건데 솔직히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니까 마누라에 안 보이던 단점이 보이더라. 그래서 난 그 이유를 모르는 채 혼자서 여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 딱 답이 나왔네. 그 단점이 뭐였는데? 난 정말 연애할 때는 내 와이프가 얼굴에 상처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었어. 총각 시절 만날 때마다 여자친구가 저쪽에서 걸어올 때면 그냥 후광이 번쩍번쩍 했었거든. 그 친구는 말하며 손을 들어 얼굴 쪽을 이리저리 굴리며 말했다. 정말로 마누라 얼굴 반경 1m는 비처럼 밝았어. 눈이 부시다고나 할까? 아무튼 그래서 미치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왼쪽 볼에 상처가 크게 있는 거야. 한 3cm 정도? 영석아, 너도 우리 마누라 얼굴 상처 있는 거 봤지? 영석은 느닷없이 지목되어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래, 응, 알지. 거봐, 영석이는 한 번 보고 아는데 난 100번을 넘게 만나도록 몰랐던 거야. 그 후광이 번쩍대는 바람에 얼굴을 자세히 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핑크렌즈가 쉰 거였구나. 결혼하고 나니 그 상처만 자꾸 확대돼 보였다니까. 친구는 한탄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친구들은 배를 잡고 웃었다. 또 다른 친구가 말을 이었다. 나도 그래. 연애할 때는 몰랐던 단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야.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그땐 핑크렌즈가 씌워져 있어 못 봤던 거네. 그럼 그건 마누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문제였구나. 다른 친구도 혀 구부라진 상태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나의 뇌에서 도파민이 뿜어져 나와 말하자면 정신을 잃은 상태라고 봐야 하는 거였네. 남자는 술에 취해도 왜 여자들이 좀 이뻐 보이기도 하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친구는 눈을 찡긋하면서 장난스럽게 말했다. 맞아. 딱 그 원리로 보면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뽕 맞은 놈처럼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죽자고 따라다닌 거네. 아이고야, 이걸 어떡하면 좋노?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맞아. 도파민은 환각물질과 성분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애할 동안은 제정신이 아니고 미쳐 있었던 거지. 그렇게 한 2년 동안 쫓아다니다 결혼했는데 갑자기 마누라가 별로 예뻐 보이지가 않더니 그러니까 그땐 딱 나를 흥분시키는 도파민이 말라버린 거였네. 그런데 친구들아 생각해봐. 만약 그때 도파민이 나오지 않았다면 인간이나 동물은 멸종됐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쁘다고는 말 못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봤다는 추억은 있잖아. 그러니까 첫사랑을 다들 잊지 못하는 건 다시 말해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될 거야. 만약 첫사랑과 결혼에 성공했다면 그나마 아련한 추억도 없는 거지. 역시 공부 많이 하고 잘난 놈들이 동창 중에 있으니 좋긴 좋구먼.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나오는데? 힘좋게 생긴 친구가 친구들을 주목시키며 질문했다. 그럼 내가 밖에서 잠깐씩 만나는 여자들은 또다시 환각 상태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렇다고 봐야지. 뭐야, 그럼 불륜은 절대로 인연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결론이잖아? 실체를 서로 알기 전에 미친 상태에서 헤어지면 아쉬운 추억이라도 남는다는 결론인가? 그런데 불륜이 2년 넘게 가기도 힘들 뿐더러 어쩌다 정말로 2년이 넘게 만난다 해도 마누라와는 또 다르지. 왜? 뭐가 달라?
그러니까 분류는 저녁에 헤어져야 하잖아. 말하자면 늘 아쉽게 헤어지고 그리고 거기다 집안일 같은 걸로 서로 복잡한 문제에 엮이지 않고 늘 좋은 관계에서만 만났다 헤어지니 그렇게 빨리 실증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 섹스만 잘 맞는다면 오히려 평생 가는 사람들도 있지. 넌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니? 인간의 내면을 다 이해하는 거야? 칭찬이지? 칭찬 받은 김에 하나 더 얘기해 줄까? 철학 전공한 친구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 네가 하는 말은 왠지 다 믿음이 간다. 옛날 모계사회에서는 마누라랑 햇냐가 가장 큰 욕이었대. 그게 무슨 말이야? 마누라랑 햇냐가 욕이라니. 그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야 뭐야? 말이야 방구야? 모계사회는 가족의 의미가 지금하고는 달랐어. 결혼한 남자는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삼촌이나 가족이 보호하고 남편은 아무 책임감이 없었대. 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도 그 시절에 태어났어야 딱 맞았네. 그놈의 책임감에 평생을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말이야. 책임감이란 말이 나오자 다들 크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영석 역시도 책임감에 짓눌려 어깨가 으스러지게 살았지 않은가. 대한민국에, 아니 세계 어느 가장이 어깨가 무겁지 않은 남자가 있을까. 모계 사회는 말이야. 지금의 부계 사회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야 해. 계보가 어머니, 외할머니, 외증조, 할머니 순으로 올라가는 거야. 아래로는 외손녀, 외중손녀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알았어. 거기까지는 알겠고. 그러니까 일부일처제라는 것도 없고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도 관계한 거지. 그때 아버지는 딸하고도 했었대. 에이, 그게 말이 되나? 왜냐면 사실 자신의 딸인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 시대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아내는 다른 남자하고도 자유롭게 하는 데다 남자도 다른 데 가서 또 하니까 사실 자기 딸인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라는 설이 있어. 아무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때의 가장 심한 욕은 너 마누라랑 했냐? 그게 최고의 욕이었다는 거. 그게 웃기는 거지. 그런데 그게 꼭 모계사회의 욕만은 아니네. 어쩌다가 요즘 해도 되는 안전한 관계의 마누라랑 섹스를 한 사람이 옛날에 모계사회처럼 놀림감이 될 지경이잖아. 가족끼리 뭐 하는 거야? 하고 말이지. 묻고 떠들다 보니 식당 주인이 문 닫을 시간이라고 했다. 그제야 다들 모처럼 재밌었는데 하는 아쉬운 표정으로 무거운 엉덩이를 일으켰다. 식당 주인은 말했다. 뭐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밖에서 들으니 웃음소리가 아주 듣기 좋았습니다. 요즘은 다들 웃지를 않아서요. 우리가 너무 떠들었지요. 친구들이 나이를 먹으니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지 여자들보다도 더 입으로 스트레스를 푸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주 오셔서 웃어주세요. 저희는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 방에서 웃음이 터져 나올 때마다 맥없이 같이 웃었어요. 웃음은 전염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친절하니 다음 모임도 이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총무는 예의 바르게 말했다. 나오다 보니 어느새 집으로 간 친구도 있었다. 영석은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잠이 깼다. 할 일도 없고 해서 일찍 헬스장이나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섰다. 예전엔 10시까지 갔었는데 오늘은 8시에 도착한 것이다. 그런데 헬스장에 들어서니 평소에 보이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 비교적 젊은 직장인들로 꽉 차 있었다. 일단 젊은이들은 보기에도 역동적이고 힘이 넘쳤다. 그전에 늘 보던 익숙한 헬스장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렇다고 노인들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드문드문 있었다. 러닝머신 기계도 꽉 차서 한 군데 겨우 남아 있었다. 다른 사람이 올라갈까 싶어 얼른 빈자리로 올라갔다. 평소 하던 대로 러닝머신에 올라가 오해놓고 가볍게 걷기 시작했다. 한 20분쯤 걸으니 몸에서 땀이 조금 나려고 해 기분 좋았다. 겨울이라 아무래도 더운 계절보다는 땀이 쉽게 나지는 않았다. 옆을 살짝 보니 젊은이들이라 그런지 보통은 9나 10에 놓고 달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영석은 아직 한 번도 9나 10에 놓고 걸어본 적이 없어 떨려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한 20분쯤 걷고 있는데 옆에 남자가 내려가고 모르는 여자가 올라왔다. 살짝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쳐다봤다.
얼굴을 보니 나이가 60대는 되는 것 같았다. 언뜻 본 몸은 그런데 얼굴과 달리 상당히 날씬했다. 그녀는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있었다. 헬스장에서 주는 반팔 반바지 추리닝이 아니었다. 어쨌거나 멋쟁이 아줌마가 올라왔다는 데 신경이 자꾸 쓰였다. 이 여자는 나이가 있으니 설마 천천히 걷겠지 싶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바로 일에서 쭉쭉 올리더니 팔에다 놓고 달리다시피 했다. 워밍업도 하지 않고 시작부터 달리나 싶었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아 10일에다 놓고 막 뛰기 시작했다. 남자 체면에 육은 아니다 싶어 영석도 슬슬 팔까지 올렸다. 이왕 팔까지 올린 김에 여자도 하는데 까짓거 나도 한번 달려보자 하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10일까지 올려봤다. 그러나 영석에게 10일은 무리였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그렇다고 옆에 여자는 계속 신나게 달리는데 바로 내리기가 자존심이 상했다. 영석에겐 남자라는 건 언제나 여자보다 힘이 세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무릎 통증을 무릅쓰고 달리느라 무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트레이너가 가까이 오더니 말을 시켰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영석은 달리면서 대답하려다 넘어질 뻔했다. 기회다 싶어 얼른 숫자를 오르내렸다. 이제야 살 것 같았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달리셔요? 트레이너는 아무래도 옆에 아줌마를 의식해서 그랬다는 걸 알고 있는지 실실 웃으며 말했다. 영석은 민망하여 따라 웃었다. 아직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지만 안 아픈 척했다. 운동하기 전에 너무 뛰지 않으셔도 돼요. 영석은 대답하지 않고 대신 옆에 아줌마를 눈으로 가리켰다. 트레이너는 역시 그랬구나 싶었는지 다시 한번 웃으며 말했다. 이분은 새벽에 오셔서 벌써 2시간 넘게 운동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헬스장 경력이 20년이 넘으셔요. 선생님은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운동 길게 못해요. 아셨죠? 영석은 러닝머신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녀를 뒤에서 바라보니 20대 여자 같았다. 그 여자의 머리는 길게 허리까지 내려와 있었다. 보통은 나이 많은 여자는 긴 머리가 어울리지 않는데 이 여자는 정말 잘 어울렸다. 야, 60대의 여자가 저렇게 긴 머리하며 군살 하나 없이 완벽한 몸을 유지하다니 정말 멋지군. 완벽한 S라인이었다. 몸매 자랑하려는지 옷이 몸에 아주 쫙 달라붙어 있었고 등은 거의 패이다시피 한 운동복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헬스장에서 준 반팔 반바지를 입고 운동했다. 반바지는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도 짧은 다리에 체형을 가졌는데 더 짧게 보이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유난히 다리도 길고 몸매도 예쁜 사람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쫙 달라붙은 레깅스 스타킹을 신고 운동하니 군계 일학이 따로 없었다. 영석은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운동기구를 시작했다. 오늘은 PT 받지 않고 혼자 하는 날이었다. 무엇부터 할까? 고민하다 아까부터 달리고 있는 여자가 곧 내려오겠지 싶어 운동 좀 하는 남자로 보이고 싶어 스미스 운동기구로 갔다. 처음 들어올 때 젊은이들로 꽉 찼던 헬스장은 이젠 텅 비어 있었다. 이 시간대는 이렇게 쫙 빠져나가는구나 혼자 생각했다.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출근해야 하니 새벽에 오는 것 같았다. 10시 넘은 시간대에 운동하는 어른들하고는 분위기가 아주 새로웠다. 역시 젊은이들이 있는 곳은 확실히 열기도 달랐다. 스미스 머신은 고중량의 바벨 운동에도 궤도를 고정시켜 자세가 흔들리지 않아 부상의 위험이 적으면서도 살짝 뒤로 누운 상태로 역기를 드는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니 남자로서는 힘도 세 보이고 멋져 보이는 운동기구였다. 거기다 그녀의 바로 뒤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견눈질로 그녀의 달리는 뒤태를 바라볼 수 있는 각도여서 더 좋았다. 2달 정도 PT를 받아 기구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대충 알고 있었다. 그런데 스미스 머신의 운동을 다 하도록 그녀는 도대체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둘러보니 레그 프레스가 있었다. 원래는 오늘은 상체만 하는 날이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며 운동하는 맛이 쏠쏠해서 상체고 하체고 따질 것 없이 그녀를 바라보기 좋은 기구에 앉아서 느긋하게 운동을 즐겼다. 레그 프레스에 앉으니 그녀를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는 각도였다. 잘 됐다 싶었다. 누가 보더라도 영석은 운동하는 것이지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운동이야말로 아주 쉬웠다.
90kg까지 놓고도 여유 있게 그녀를 봐가면서 다리로 밀 수 있는 기구였다. 영석은 오늘 평소보다 강도를 높여서 10kg 더 올려 100kg에 놓았다. 다리에 살짝 무리가 갔지만 중심을 잘 잡고 버텨나갔다. 그동안 열심히 운동한 보람이 있었다. 처음 헬스장 올 때보다는 배도 조금 들어갔고 허벅지도 조금 굵어지려고 하고 있었다. 운동하며 그녀를 바라보면서 계속 의아했다. 영석이 그녀가 예뻐서 바라보는 건 아니었다. 단지 언뜻 본 얼굴은 분명히 60대의 여자 같았는데 뒷대가 너무 젊어 도저히 앞과 뒤가 같은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에 호기심이 일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다리도 곱고 정말 몸매는 입이 떡 벌어지게 예뻤다. 20대의 젊은 여자도 그녀 앞에서는 울고 가게 생겨버렸다. 60대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몸이 처녀 같을 수가 있지? 머릿결도 자세히 보니 반짝였고 새치도 없었다. 염색했겠지? 그런데 염색한 머리 같지는 않은데? 영석은 혼자 별 생각을 다 했다. 그녀는 영석이 레그프레스를 20번씩 3세트를 다 하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이젠 그녀가 내려오길 포기하고 알아서 운동해야 했다. 그녀는 지금 30분이 넘도록 11로 놓고 뛰고 있었다. 대단했다. 무릎도 안 아픈가? 또 자신도 모르게 혼자 질문하며 영석은 그녀가 여러 가지로 궁금했다. 이것저것 하다가 그녀를 보아도 아직도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달리는 머신 같았다. 새벽 6시에 와서 9시가 넘어가도록 운동을 하면서 지치지도 않나? 헬스장엔 이젠 슬슬 할 일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 8시에 들어올 때랑 지금은 분위기가 축 처져 있었다. 그녀만이 계속 혼자 달리고 있었고 대부분의 새로 바뀐 사람들은 천천히 5나 6으로 놓고 걷고 있었다. 아줌마들은 러닝머신 기계에 달려있는 TV로 드라마나 스포츠 등 여러 가지 영상들을 쳐다보면서 천천히 걸었다. 이른 아침과 오전은 이렇게 헬스장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영석은 이제 웬만하면 일찍 와서 젊은 분위기 속에서 운동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늘 익숙한 것보다는 약간 새롭고 역동적인 분위기가 좋게 느껴졌다. 그녀가 드디어 러닝머신을 껐다. 그리곤 그곳에서 나부란 듯이 쭉쭉 스트레칭을 했다. 가만 보니 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스트레칭 모습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다. 굴곡 하나 없이 마네킹처럼 쭉 뻗은 날씬한 다리와 거기에다 허리까지 올라붙은 엉덩이를 마음껏 늘려가며 풀어주고는 내려왔다. 근육이란 어떻게 힘을 주어 사용하느냐에 따라 늘어질 수도 있었고 올라붙을 수도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영석은 정말 늙지 않는 몸을 유지하려면 근육 살리는 게 답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저 여자는 나이가 있는데도 아직도 엉덩이가 허리에 붙어 있지 않은가. 영석은 자기 마누라를 보며 이미 느꼈었지만 여자가 나이 들어 가장 보기 싫은 건 가슴이 늘어진 것이 아니라 엉덩이가 처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마누라의 처진 엉덩이를 보면 한숨이 나왔었다. 물론 자기 엉덩이도 처졌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 사람마다 엉덩이에 처진 모습이 다 다른 모양이었다. 어쨌든 영석은 여자의 엉덩이가 올라붙어 있는 여자를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엉덩이가 처져 있으면 30대라 하더라도 그건 젊은 여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를 보니 다음부턴 엉덩이 올라붙는 운동을 한 세트씩 더해서 엉덩이를 더 이상 늘어지지 않게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요즘 영석은 허벅지 근육이 조금 두꺼워지면서 무릎 통증도 점점 없어지고 있었다. 트레이너는 처음 영석을 스쿼트를 시킬 때 아프다고 엄살을 하자 그렇게 말했었다. 회원님,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처음에 가볍게 10번씩 3세트만 할게요. 그러다 점점 숫자를 늘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절 믿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 어느 정도 탄력이 생기면 그때는 20번씩 아니 30번씩 3세트를 해도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운동할수록 무릎은 닳는 거잖아요. 나는 되도록 무릎을 굽히는 건 관절이 닳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물론 잘못 사용하면 닳지요. 그러나 이렇게 비유하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 안의 뼈를 건물로 치면 철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집도 오래되면 철근이 녹슬거나 처음처럼 꼿꼿하지는 않겠죠?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회원님처럼 60년을 사용했다 치면 아무래도 젊었을 때처럼 뼈가 튼튼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트레이너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그런데 50년 된 집도 60년 된 집도 시멘트로 보수공사를 하면 집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우리 부모님 집도 오래됐는데 시멘트로 덧바르고 보수공사를 해가면서 오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뼈가 조금 낡았다 해도 근육이 짱짱하면 낡은 뼈라 할지라도 우리의 뼈를 보호해 주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근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운동을 제대로 해서 근육을 짱짱하게 키워 놓으면 혹여 어르신들 엄동설안에 길을 걷다 넘어지시더라도 근육이 완충 역할을 해서 뼈가 부러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육은 정말 중요한 역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근육을 소중히 다뤘다면 뼈가 훨씬 더 튼튼할 수도 있었겠네요. 왜 학교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몸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이 공부인데 사람들은 젊어서는 몸 망가지는 건 생각지도 않고 오직 성공하기 위해 공부밖에 모르죠. 1시간 고개를 숙였으면 천천히 목도 좀 돌려주고 긴장한 목 근육을 풀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고개 숙이고 종일 공부만 하니까 결국 거북목이니 일자목이니 기형이 되어 젊은 사람들도 침 맞으러 다니고 물리치료 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정말 몸은 소중한데 말이죠. 그리고 근육은 잘 키워 놓으면 절대로 늘어지지 않잖아요. 뼈도 뼈지만 젊음의 비결도 결국 알고 보면 근육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고단백 위주로 섭취하라고 그러는 거군요. 근육은 단백질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근육은 단백질과 수분입니다. 우리 몸의 7~80%가 수분인데 나이가 들수록 수분도 빠져나가거든요.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는 결국 척추 사이를 충격 완화시켜주는 디스크가 말라서 생기는 병이에요. 디스크는 하루 활동량을 다 하고 나면 디스크 내 수분이 줄어들어 탄력이 떨어집니다. 보통은 수면과 휴식을 통해서 수분 공급이 다시 이루어지는데요. 근골격계 질환과 퇴행성 질환 등으로 인해 척추의 수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형 불균형으로 통증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정확하게 적당히 나이에 맞게 하셔야 하는 거죠. 지금 저기 보시면 아주머니들 운동기구 이상하게 사용하시는 거 보이시죠? 정말 PT를 받지 않고 운동하는 분들은 영석의 눈으로도 잘못하고 있다는 게 보였다. 그러나 가서 가르쳐 줄 수도 없었다. 한 번은 너무 위험하게 하는 분이 있어 말해줬다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봤기 때문에 어설픈 충고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렇다. 사람이 웃으면 얼굴이 예뻐지는 이유는 웃을 때 얼굴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들은 적이 있었다. 잘 웃는 얼굴은 늘 근육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녀는 뒤통수에 눈이 달린 듯 사람들의 무시선을 즐기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온몸이 다 젖어 있었다. 어깨에 걸친 수건을 내려 얼굴을 닦으며 뒤돌아 러닝머신에서 내려왔다. 그러더니 영석이 있는 곳으로 곧장 다가왔다. 운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녀가 친한 사이처럼 헬스장에서 오래 본 사람처럼 땀을 닦으며 물었다. 영석은 깜짝 놀랐다. 자신이 묻고 싶은 말을 그녀가 묻고 있었다. 전 이제 2달 정도 됐습니다. 영석은 몰래 그녀가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걸 마치 들킨 사람처럼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봤네요. 난 오빠를 오늘 처음 보는데요. 그녀는 그를 언제 봤다고 다짜고짜 오빠라고 불렀다. 어떻게 생면부지의 남자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쓸 수 있는지 이 여자의 과거가 의심스러웠다. 보통 오빠라고 쉽게 부르는 사람들은 과거 경력이 호스티스 출신이 많다는 보고가 있었기에 영석은 속으로 그녀에게 조금 실망했다. 네, 제가 원래는 운동하러 10시쯤 왔었는데 오늘은 잠이 일찍 깨서 할 일도 없고 처음으로 이 시간에 와본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오빠, 제가 집에서 주스 갈아왔는데 한 잔 드릴까요?
영석은 괜찮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벌써 컵에 주스를 따르고 있었다. 슈퍼에서 파는 주스가 아닌 정말 집에서 직접 갈아온 주스였다. 오빠, 이거 우리 아버지가 양봉한 꿀을 넣은 진짜 건강 음료예요. 한 잔 드세요. 아니, 이 귀한 걸 왜 저를 줍니까? 아주머니 드세요. 영석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어머나, 기분 나빠라. 나는 오빠라고 부르는데 나보고 아주머니가 뭐예요? 여자는 마치 사귀는 사람들 간에 할 수 있는 토라지는 신용을 했다. 영석은 몹시 당황스러웠다. 제가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영석은 당황했다.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하는 거라 너무나 생소하고 어색했다. 전 영옥이에요. 최영옥.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부를 땐 미스 최라고 하든가 영옥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저 그럼 혹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오빠 정말 순진하시다. 그냥 그렇게 부르면 듣는 나도 좋고 부르는 오빠도 좋잖아요. 그녀는 영석의 어깨를 툭 쳤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남이 보면 부부로 알 것 같아 민망했다. 한편 영석은 이게 꿈인가 싶었다. 미스 코리아 같은 쭉 뻗은 미인이 자기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상하고 혼란스러웠다. 영석은 기구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기구 옆에 서 있었으므로 컵을 건네면서 상체를 기울였다. 그런데 가슴도 빵빵하니 보기에 좋았다. 거기다 가슴을 따라 내려가는 허리는 개미 허리였다. 호리병이 연상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가슴이 빵빵할 수 있지? 잠시 후 영석은 눈이 민망해 얼른 눈을 위로 올렸다. 그러나 영석은 아무리 못 본 척 하려 해도 이미 호흡이 조금 거칠어지고 있었다. 이거 제가 마셔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영석은 일단 다른 때보다 운동도 많이 해서 갈증도 난 데다 직접 갈아온 주스를 주니 갈증 난 김에 단번에 주스를 마신 후 그녀에게 물었다. 그런데 달리기를 그렇게 오래 하면 무릎이 안 아프세요?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전 오히려 운동을 안 하면 무릎이 아파요. 네? 설마요. 영석은 그녀가 농담한다고 생각하고 재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했다. 아니에요. 진짜 난 운동 안 하면 더 아파요. 그럼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운동하세요? 난 새벽 6시에 와서 11시까지 하니까 5시간 정도 해요. 네? 하루에 운동을 5시간이나요? 그녀는 뭐가 문제냐는 듯 두 팔과 양 어깨를 높였다 내렸다. 영석은 헉 소리가 절로 나왔다. 시계를 보니 아직 10시가 되지 않았다.